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돈인데 정작 내가 아플 때 내 돈을 가족이 못 쓰는 상황, 말이 되나요? 하지만 실제로 아주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지금 단 한 가지 선택만으로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까요? 저는 오랫동안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온 중년 진행자 박현우입니다. 수많은 사연을 다루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싸움을 합니다. 바로 존엄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시작부터 조금 무거우실지 모르지만 곧 여러분께 아주 큰 안심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핵심을 먼저 드립니다. 내가 건강할 때 단 3가지를 미리 해두면 내 돈은 절대로 묶이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걸 몰라서 소중한 가족들이 병원비도 못 쓰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장면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70대를 훌쩍 넘긴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모은 목돈을 은행에 보관해두고 아픈 곳 하나 없이 잘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는 상태. 자녀들이 병원비를 내려고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구 직원은 차가운 현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단 한 푼도 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돈은 어머니의 돈이고 어머니는 당장 그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하지만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만 찾을 수 있다. 가족이라도 안 된다. 자녀들은 절망했습니다. 통장 안에 돈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필요한 병원비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때문인데요. 금융실명제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는지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은 여러분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몰래 훔쳐가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가족까지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써야 할 돈, 그 돈이 지금 꼭 필요한데 법 때문에 못 쓴다. 이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내 돈을 내 가족이 쓰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3가지. 그런데 그 전에 잠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 아직 멀쩡해. 나는 쓰러질 일 없어. 내가 왜 그런 준비를 해야 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건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건강하던 분도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요일까지 생생하던 분이 금요일에 병원에 누워있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안해서 하는 준비가 아닙니다. 이건 존엄을 지키는 준비,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계좌는 누가 알고 계십니까? 비밀번호는요? 혹시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들이 알고 있나요?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건강하실 때, 지금 판단이 또렷하실 때, 단 3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그 3가지에 대해 아주 차근차근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라디오 진행자답게 조금은 온기 넘치게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송을 끝까지 보셨을 때 머릿속에 단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아, 이건 지금 당장 해야겠다.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잠깐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중요한 집중력을 가지고 제 목소리 따라와 주세요.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신 돈을 찾을 수 있는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걸 어렵게 부를 때는 금융거래 위임장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 못할 때 내 가족이 대신 말해줄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문서,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나는 이미 다 알려줬어. 통장도 줬고 도장도 알려줬는데 그건 마음만 전달한 것이지. 법적으로는 아무 증거도 안 됩니다. 은행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으로 움직입니다. 이 위임장을 만든다는 건 은행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자녀는 부모님 대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쯤에서 실제 창구에서 종종 있었던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부모님께서 아픈 상태에서 자녀가 통장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저한테 비밀번호 다 알려줬어요. 제가 딸인데요. 그러면 은행 직원은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말만으로는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은행은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족에게 공식 권한을 주는 문서를 지금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 그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조금 더 뒷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방금 이 위임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다면 이 다음 내용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임장은 만능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 효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지금 이 시기에 미리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방송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내 가족이 내 돈을 쓰게 하려면 지금, 딱 지금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걸 머릿속에 깊이 새겨 두시고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셨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는 건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디뎠다는 뜻입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려는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우리는 가족에게 법적인 권한을 넘기는 문서, 금융위임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줄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공동명의 통장, 즉 가족과 함께 쓰는 통장입니다. 이제부터 아주 쉽게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로 여러분 곁에 앉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 이름만 적힌 통장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중 한 명, 두 사람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통장. 이 통장은 두 사람에게 모두 권한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쓰느냐, 누가 동행했느냐, 누가 사인을 했느냐,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상황, 돌이킬 틈도 없이 병원비가 필요한 그 순간에 가족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식이랑 돈을 같이 쓰는 게 좀 찜찜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자녀에게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책임을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한 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를 공동명의로 하면 나중에 오해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유일하게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적절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녀, 가까이 사는 자녀, 책임감이 큰 자녀, 혹은 금융 업무를 잘 아는 자녀, 그런 자녀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고 있지 않나요? 아마 그 사람이 평소에도 여러분을 걱정해 주던 바로 그 자녀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은 상대방이 여러분 몰래 돈을 쓸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 정말 믿을 수 있는 자녀와 해야만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다면 세금 이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은행 직원에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상의하면 더 확실하고요. 자, 이쯤에서 공동명의 통장의 장단점을 정리해 볼까요? 장점. 바로 당장 가족이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다.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지체할 필요 없이. 단점.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도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자녀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듯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갑자기 말 못하고 쓰러졌을 때 가장 확실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동명의 계좌이다. 현실은 아름다운 말보다 거의 항상 속도가 중요합니다. 병원이 기다려주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준비는 건강할 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실제적인 예시 하나 드려볼까요? 80이 넘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혼자 사시지만 큰 병 하나 없이 잘 지내시는 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혀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자녀들은 병원비가 급합니다. 하지만 통장은 어머니 집 어딘가, 도장은 서랍 속 어딘가, 비밀번호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가족은 병원비 때문에 서럽게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통장은 여러분을 지키는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통장, 즉 공동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며 혹시 이런 감정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꾸 죽는 얘기, 쓰러지는 얘기 하네, 기분이 안 좋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도 결코 원하지 않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우리 삶의 마지막 챕터는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이건 절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까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혹시 내가 사망하면 자녀들이 그때도 내 돈을 못 쓰게 되는 건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법원을 오가야 하고 모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준비해야 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금자 보호사전 지정 제도입니다. 조금 낯설죠? 하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쓰지 못하게 되면 이 통장은 누구에게 넘긴다. 라고 미리 은행에 지정해 두는 것.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의식을 잃거나 생을 마감하더라도 그 통장은 곧바로 그 지정된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상속 절차? 필요 없습니다. 법원 서류?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족이 당장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특히 병원비나 장례 비용은 즉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면 가족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돈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아직 모든 은행에서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사전 지정 제도 운영하고 있나요? 만약 하고 있다면 내일부터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좀 벅차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족과 이야기 나누기, 다음 주에는 은행 한번 방문하기, 한 달 안에는 중요 서류 보관 장소 정리하기. 이 세 단계만으로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크게 안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준비는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불안을 덜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작은 결심 하나뿐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그냥 넘기지 말자. 실제로 해보자. 준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기 또한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가족을 한번 부르는 그 말 한마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마지막까지 내 의지대로 지키겠다. 정말 멋진 용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은 하지만 가장 큰 고민 하나를 다뤄야 합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갑작스러운 질병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치매는 천천히 다가오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의 판단력과 기억을 가져갑니다. 은행과 법은 판단 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그 판단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이미 해둔 준비들도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우리의 권리를 완벽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께서 자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혹시 내가 나중에 기억 못하면 이 계좌에서 병원비 좀 써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치매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그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판단할 능력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위임장조차 효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께 계속 같은 메시지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건강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이후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바로 후견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가족은 당사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라고 인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보통 몇 달은 기본입니다. 서류 준비해야죠. 의사 진단서 제출해야죠. 법원도 확인해야죠. 게다가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도 돈을 쓸 때마다 법원에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큰 금액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사용한 내역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증빙 자료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절차를 밟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엄마 돈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하지만 안 하면 아예 못 쓰니까 방법이 없었죠. 맞습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결론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준비하자. 그러면 후견인은 필요 없다. 여기까지 오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위임장도 만들고 공동명의 통장도 만들고 지정제도도 하고 후견인도 준비해야 하나요?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하실 때 필수로 할 일은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만 해도 여러분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잠시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하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쓰러지는 시점, 치매의 단계, 가족들의 여건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 방법, 금융 위임장, 내가 아플 때 자녀가 대신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 공동명의 통장, 당장 필요한 돈은 즉시 쓸 수 있다. 세 번째 방법, 사전 지정 제도, 사망 이후에도 상속 절차 없이 바로 처리된다. 한 가지씩만 해도 도움이 되지만 셋 다 하면 더 단단한 준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 애들이 내 돈만 바라볼 것 같아. 내가 살아있는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불길한 거 하지 말자.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저는 라디오를 진행하며 수없이 많은 마지막 챕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때 자녀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계좌를 못 열어서 수술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상황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돈을 내어주는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돈은 단지 수단이고 가족의 생명과 안전, 그들의 불안한 밤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준비하겠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번 주 안에 가족들과 이야기 나눈다. 둘째, 다음 주 중으로 은행에 자녀와 함께 방문한다. 셋째, 중요 서류를 한 곳에 정리해둔다. 이 세 단계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엄마가 돈을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당황하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 두는 거야. 그 진심만 전달되면 자녀들은 오히려 안심합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면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자, 여기서 이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돈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병원비, 여러분의 치매 예방, 여러분의 요양비,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존엄을 위해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꼭 필요한 순간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통해 가장 소중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현명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기서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정보, 당장 은행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본을 그대로 들려주시면 은행 직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전 대화 예시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방송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순간이 여러분의 준비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실천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비로소 여러분의 준비가 완성됩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채우겠습니다. 그 어떤 전문 용어도 어려운 행정 서류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도록 문장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은행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막상 가면 머릿속이 하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은행에서 사용할 말 그대로의 문장을 드립니다. 그냥 적어 두셨다가 은행 창구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요청 문장입니다. 첫째, 금융거래 위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둘째,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셋째, 예금자 보호사전 지정 제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세 마디면 이미 절반 이상 끝났습니다. 은행 직원분들이 바로 안내해 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은 팁 하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자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류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행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은행 직원이 물을 가능성이 높은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계좌를 대상에 포함할까요? 권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효력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금액 제한을 두실 건가요?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모두 갖고 오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답변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내가 가진 모든 금융 계좌를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둘째, 상황에 맞게 금액 제한이나 기간을 설정한다. 셋째, 문서 사본을 꼭 받아서 자녀와 함께 보관한다. 은행 직원이 알아서 해줄 것 같지만 모든 직원이 완벽하게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만큼 깊이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상황을 라디오 드라마처럼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의 실제 대화 예시. 혹시 제가 아프거나 은행에 못 오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가 대신 돈을 찾을 수 있게 금융거래 위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이 신분증 가지고 오셨으니 바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계좌를 포함해 주세요. 그리고 계좌별로 금액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효력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길게 설정해 주세요. 좋습니다. 서류 작성 후 사본도 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은행 직원이 어려운 말을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은행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행동, 집안의 중요한 서류 정리하기, 이걸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평소에 준비한 것 이상을 절대 해내지 못합니다. 서류 정리 체크리스트, 통장, 도장, 신분증, 보험증서, 부동산 관련 서류, 연금 관련 서류,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 가족이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큰 봉투 하나에 넣으시고 겉면에 이렇게 적어두세요. 중요 서류, 혹시 나에게 일이 생기면 이 봉투를 확인해 주세요. 그 봉투를 가족이 알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안내도 함께 적어두세요. 이것만으로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 단서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합니다. 가장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 가장 실무에 강한 사람.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이 곧 사랑입니다. 한 자녀를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자녀가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역할을 명확하게 만드는 거죠. 왜 막내만? 왜 첫째만? 이런 말이 오가지 않도록 미리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많은 가족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두셔서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자녀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준비는 자녀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작별이 아니라 준비된 작별, 혼란이 아니라 안정, 부담이 아니라 선물.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숙제를 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는 순간 자녀에게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엄마가 내일 은행 좀 같이 가자고 부탁하고 싶다.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려고 한다. 이 말 한마디가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용기 있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안심을 손에 넣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조용하지만 아주 강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족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방송을 처음 들었던 순간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게 정말 필요한가? 조금 걱정하면서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떠신가요? 내가 살아온 인생, 마지막까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런 단단한 결심이 가슴 속에 자리 잡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확실한 마음의 안심을 손에 쥘 수 있도록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 이상 돈이나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가족의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모은 이 돈, 누구를 위해 있는 돈인가? 여러분이 아파서 누워 있을 그 순간 가족이 그 돈을 쓰지 못한다면 그 돈은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돈은 늘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노력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정확한 길을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어떤 당황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어. 이 절차대로 하면 돼. 이 한 문장이 가족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병원 침대 위에서 비록 말을 못하더라도 가족의 손을 잡고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제대로 해냈구나.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하는 단 3가지 방법. 그 첫째, 금융위임장. 부모님 대신 자녀가 법적으로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문서. 둘째, 공동명의 통장. 상대가 즉시 돈을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빠른 수단. 셋째, 사전 지정 제도.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누가 통장을 사용할지 미리 지정. 그리고 추가로 치매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후견인 제도를 통해 법원에 공식적으로 관리 권한을 받는다.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자산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 이 4가지를 다 해야 하나요?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만 해도 가족의 위기 상황을 열어주는 문이 생긴다. 그러나 3가지 모두 해두면 문이 여러 개 생기고 어떤 상황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문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은 절대 사라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내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가? 돈을 많이 남긴 부모, 집을 남긴 부모,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불안하지 않게 라우터가 되어준 부모, 마지막 순간까지 굳건하게 삶을 이끈 부모가 아닐까요? 자녀들은 평생 기억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멋지게 사셨다. 여러분의 준비는 기억이라는 유산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 어떤 금액보다 더 크고 따뜻한 유산입니다. 이제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최종 행동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 해야 할 한 가지,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하기. 내일 은행 좀 같이 가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한 가지, 은행 창구 방문. 위임장, 공동명의, 사전 지정. 3가지 중 한 가지 선택해서 진행하기. 한 달 안에 해야 할 한 가지, 중요 서류 정리. 봉투에 담고 겉면에 표시하고 여러 명의 가족에게 위치 알려두기. 이 3단계면 완성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가족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진심 담아 드릴게요.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준비 정도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이 꼭 필요한 순간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지켜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안정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가족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의 준비는 가족에게 큰 빛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십시오.